안녕하세요, 스토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 펠레를 두고 펼쳐졌던 푸마와 아디다스의 축구와 전쟁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축구 왕제 펠레를 두고 두 브랜드는 어떤 경쟁을 벌였을까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아디다스와 푸마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두 브랜드는 한 가족의 불화로 인해 탄생했는데요. 그 불화의 주인공들은 독일 출신의 다슬러 형제였습니다. 형인 루돌프 다슬러와 동생 아돌프 다슬러는 세탁방을 운영하던 어머니 밑에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이라는 신발 회사까지 차리게 되죠. 형인 루돌프는 판매를 담당했고 동생인 아돌프는 신발 제작을 담당하며 사업을 키워가는데요. 그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제시 오웬스라는 미국의 마라토너가 이들의 신발을 착용하고 4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성공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의 운동화를 신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선보이며 이들의 신발 사업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영업을 맡았던 형은 전쟁터로 끌려갔지만 기술을 인정받았던 동생은 군수물자를 납품하며 공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둘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형인 루돌프가 회사를 나와 기존 공장이 있던 아우라흐 강 건너편에 루다라는 새로운 신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인 아돌프 다슬러도 자신의 애칭인 아디와 다슬러를 합쳐 아디다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죠. 이후 루다에서 푸마로 브랜드명을 변경한 루돌프는 자신의 장점인 영업력을 발휘하며 공격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후 첫 축구화인 아톰과 후속작인 슈퍼 아톰을 내놓으며 축구 시장을 점령해 갔는데요. 하지만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앞두고 푸마는 독일 대표팀 감독과 마찰이 생겼고 그 틈을 노리던 아디다스가 독일 축구 대표팀과 계약을 맺으며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이후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는 참가한 선수 중 75%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을 만큼 아디다스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데요. 이후 푸마는 포르투갈의 레전드 에우제비오 다실바를 후원하며 부활을 노립니다. 그리고 1968년 야심작 푸마킹을 출시하며 아디다스를 따라붙죠. 그렇게 이 두 회사는 끊임없는 피 튀기는 전쟁을 벌입니다. 항상 더 좋은 모델, 유명한 모델을 쓰는 것에 힘을 썼고 그와 함께 운동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이 두 회사의 중요한 광고 수단이 되었죠. 그로 인해 당시 세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펠레는 이들의 최우선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고 더군다나 1970년 월드컵은 최초로 컬러 TV 생중계로 전달됐던 대회였기에 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펠레에게도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1958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펠레였지만 다음 대회였던 1962년 월드컵에서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쓴맛을 봐야 했죠. 물론 또 다른 브라질의 영웅 가린샤의 활약으로 우승을 거뒀던 브라질이었지만 펠레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세계 정상을 노리며 출전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는 유럽 선수들의 거친 도전으로 인해 다시 부상을 당했고 결국 에이스를 잃었던 브라질은 치욕적인 조별리그 탈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월드컵에 나갈 때마다 부상을 당했던 펠레는 월드컵이라는 대회 자체에 회의를 느꼈고 결국 두 번 다시는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브라질의 영웅이었던 펠레의 복귀를 원하던 브라질 국민들은 펠레 복귀 운동까지 벌이며 펠레를 설득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펠레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죠. 그렇게 펠레의 라스트 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두 회사는 펠레를 자신들의 모델로 쓰기 위해 엄청난 입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 경쟁이 두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결국 푸마와 아디다스는 모두 펠레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펠레 협정을 맺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펠레의 활약을 앞세워 조별리그 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그렇게 펠레의 주가가 더욱더 올랐던 브라질과 페루의 8강전,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푸마는 펠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그것은 푸마 신발을 신고 나가 킥오프 직전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신발끈까지 묶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대가로 무려 12만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현재 가치로 무려 100만 달러, 한화로 14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제안했죠. 거부하기 힘든 액수의 펠레는 결국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킥오프 전에 신발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미 푸마로부터 돈을 받았던 카메라맨도 이를 클로즈업했고 그렇게 펠레의 발에 있던 굵고 구부러진 줄무늬 푸마의 야심작 푸마킹이 전 세계 컬러 TV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 펠레의 활약과 함께 브라질은 승리를 거뒀고 이후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며 푸마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후 수십 년 동안 푸마는 스포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죠. 이후 이 문제의 축구화는 브라질 펠레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9년 60년 넘게 팽팽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던 두 브랜드는 극적인 화해를 하며 축구 경기까지 펼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축구 황제 펠레를 둘러싼 푸마와 아디다스의 축구화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